이번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공표된 국방백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특히 이번 국방백서엔 그동안 어렴풋하던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와 있어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. 전재호, 구경근 두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. 2014 국방백서. 정부는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물러설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겁니다. 독도는 역사적, 지리적,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표현에 고유의라는 수식어도 더해졌습니다. 또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인식을 퇴행적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주장은 양국관계의 장애 요소라고 강하게 표현했습니다. 서해 북방한계선, NLL에 대해서는 2년 전 백서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. 국방부는 서해 5개 도서가 우리의 영토라고 했지만 NLL은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라고 한 겁니다. 지난 대선 당시 서해 NLL을 두고 여야가 영토선 논란을 벌였는데 그 논란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영토선 표현을 안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이런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 NLL을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자 영토선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던 함경북도 풍계리입니다. 당시 3차 핵실험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보다 폭발력이 9배 이상 강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1톤 이하의 탄두를 만드는 소형화 기술을 상당 수준 진전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는 사거리가 10,000km에 달해 일본과 하와이를 넘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아직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은 육해 공군에 이어 전략군을 만들어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는 것은 확실하다고 명시했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그 미사일을 포함해서 어떤 그 사이버 테러나 또 그 무인기를 활용한 이제 대남 남침이나 어떤 공작을 하기 위한 군 집단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. 이어 북한 지상군 100만 명 가운데 70만여 명이 원산 이남에 배치됐고 재래식 무기인 방사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그만큼 우리 수도권에 대한 타격 위협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. 국방부는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잠수함정을 만들고 있으며 모든 전선 비무장지대에 침투 대기시설을 만들어 최대 3개월 분량의 전쟁 물자를 비축했다고 백서를 통해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.